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니의 팔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사청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뤘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청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니를 손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는 터라 향후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의 향후 어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어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는데요. 인니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대비에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대로 프라보어 당선인은 군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어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또 KF21 사업 유지를 두고 인니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니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니를 빼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한 방사청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한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니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니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으로 노력 개발한 기술을 인니에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해야 1조 7,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방사청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은 T-50이나 FA-50의 경우 2005년 양산을 시작했었지만 첫 수출은 6년이 지난 2011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첫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니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에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의 이런 행동은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인데요. 미국의 이전 겁으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시제기 단계인 블록 제로임에도 벌써부터 KF-21 블록 3인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등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지난 1월 KF-21 시제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 전투력의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리스-T, 미티어,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0, 암남,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PD-350, 철룡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투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롤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초창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GZ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블록2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확인되자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인리를 포옹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